안녕하세요. 근우 NCS의 근우입니다. 저번 영상을 찍고 꽤나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는데요. 찍다가 볼펜이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일이 좀 바쁘기도 해가지고 조금 저녁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주말이 되었으니까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17년도 민경채 자료수 영역 6번부터 10번까지 총 5문제를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6번 들어가 볼게요. 언제 홍수랑 가뭄 발생 건수고요.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구하는 것입니다. 홍수재해 발생 건수 다니는 건 월은 12달에 합이 있고요. 분류기간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재해 단위건이고 역시 월은 똑같고 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기간 위례랑 비교해 보니까 똑같죠. 50년씩 대충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표에 빈칸이 많아요. 항상 빈칸 나오면은 말씀드리는 건데 언제? 필요할 때가 돼서 채워라 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문제풀이를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홍수재 발생 건수는 총 72건이고 1500년도 쪽에 3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냐라고 묻고 있어요. 1500년도 일단 37건 맞고요. 그 다음에 27건보다 많고 빈칸보다 많으면은 이 두 번째 줄 성립할 거고요. 그 다음 가운데 빈칸만 채우면은 총 72건인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근데 빈칸을 채워야 되긴 될 것 같은데 쭉 보니까 1, 3, 4 계산 간단하죠? 8. 요 정도는 빠르게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두 개 더하면 35고요. 30, 30, 60이고 5, 7 하면 10이니까 72. 그래서 72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5번은 답이 후보에서 제외가 되고요. 1, 2, 4 중에 답이 나올 겁니다. 2번 한번 볼게요. 홍수는 5, 8월에만 발생했냐 묻고 있어요. 홍수 여기 있죠? 5월, 8월 여기 있는데 이거 뭐죠? 9월, 9월도 있네요. 그래서 니은도 탈락. 그러면은 2번과 4번 남는데 디귿은 공통이죠. 그럼 풀 필요 없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전에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한번 볼게요. 매 분류기간마다 가뭄 발생 건수는 홍수 발생 건수도 맞냐? 분류기간마다 가뭄이 맞냐라고 묻고 있어요. 분류기간 총 3개예요. 그럼 총 3번씩 비교하면 된다는 소리인데 일단은 27보다 37이 많습니다. 그리고 8 아까 구했죠? 8보다 17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1501년부터 1550년까지만 비교를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는 37건이에요. 그리고 밑에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숫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냐면 4776 하나인데 6 하나는 또 7이잖아요. 그럼 777 21에 4니까 25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가뭄이 이번에는 작네. 37이 더 커서 2501년부터 1550년 때문에 발레가 생겨서 틀렸다라고 해가지고 답이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흐름 따라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숫자가 간단하고 비교하라는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 자, 디귿 한번 볼게요. 자, 이 7월의 가뭄재 발생 건수는 전체의 90% 이상이냐라고 물었어요. 저는 일단은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디귿이 가장 아이디어가 좋게 풀 수 있는 선지라고 보거든요. 근데 실전에서는 디귿을 보면 안 되지만은 저희는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각 보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아이디어 있게 풀 수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7월 여기죠. 이게 90% 이상이냐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문제는 여사건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아요. 즉 나머지가 10% 이하이냐라고 보면 되는 건데, 왜냐면은 지금 90% 쪽에는 빈칸이 2개나 있습니다. 구하려면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 쉬운 숫자들 4 하나하나는 6이죠. 6이 10% 이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는 거는 괜찮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90% 이상이 되려면은 여기는 54보다 커야겠죠. 왜냐면은 54가 딱 90%가 나와요. 그 54를 봐야 되는데 54보다 큰지 작은지만 이제 판단 안 돼요. 정확한 숫자는 굳이 안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대신에 54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구했죠. 그렇죠. 즉 합이 60 이상인지. 왜냐면 6은 고정이고 54보다 크면 합은 60보다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합이 60 이상인지 보면 되는데 여기서 합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근데 3, 1, 2 앞자리만 더해도 60,
그 다음에 더하기 1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60 넘는 거는 자명해진 사실이죠. 앞자리만 봐도 60이 넘는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다.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수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단지 6이 10%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90% 이상이 되려면은 54보다 커야 되고 전체 합은 6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전체 합을 확인해가지고 60 이상이다 라는 느낌으로 가시면은 좀 더 아이디어 있게 빠르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7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뭐 기간 있고요. 국세 및 지방세, 뭐 세금 관련된 문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국세 및 지방세 징수액과 감면액이고요. 단위는 조원. 연도는 8부터 16년까지 쭉 있고 국세, 지방세, 징수, 감면 이렇게 있네요. 자, 감면율 추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퍼센트 있고 연도가 8년부터 16년까지 동일하게 있는데 밑에가 국세고 위에가 지방세입니다. 자, 요거랑 순서 반대죠. 헷갈리지 않게 미리미리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방세가 다 위쪽에 있다. 그리고 국세는 다 아래쪽에 있다. 이 정도만 캐치하시고 자, 선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가볼게요. 감면액은 국세가 지방세보다 매년 많다. 감면액 여기 있죠? 국세, 지방세. 맞네. 맞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보는 편이에요. 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다 20이 안 되죠. 근데 국세 같은 경우에 다 20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세가 감면액이 더 많다라고 해서 1번은 맞다. 이렇게 갑니다. 자, 감면율 묻고 있어요. 감면율 밑에 있죠. 지방세가 국세보다 매년 높다. 우리는 이거 아까 그래프 대충 볼 때 파악했던 거죠. 지방세가 항상 더 높습니다. 자, 2번 맞고요. 3번 8년 대비 16년 징수액의 증가율이래요. 국세가 지방세보다 크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 138에 216이고 41에 60이죠. 여기서 딱 숫자가 보여야 이 선지를 쉽게 풀 수 있거든요. 뭐냐면은 4랑 6 1.5배네. 1.5배라는 거는 50% 증가 정도 되겠네. 근데 구체적으로 가면은 21이라는 숫자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근데 21이라는 숫자는 42로 하면은 50% 뭐다? 조금 넘겠다. 라는 식까지 파악하시면은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기준을 50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딱 보이는 게 있어요. 14와 21. 그렇죠. 14와 21. 근데 여기는 14보다 2칸 더 많고요. 6칸 더 많아요. 즉, 78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분모는 138. 이전께 나와야 되겠죠. 요거랑 비교를 하는 건데, 이건 50% 조금 넘는데 반해서 얘는 50% 많이 넘어요. 그거는 또 쉽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의 절반이 69니까. 근데 플러스 9만큼 증가된 거는 꽤나 크게 55%보다 크겠죠. 이 정도식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숫자 구하지 말고 비교만 딱 해서 높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국세 징수액과 지방세 징수액의 차이가 가장 큰 해에는 감면율과 감면율 차이도 가장 크냐라고 물었어요. 이거는 보통 A이면은 B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A를 구하기가 조금 빡빡해요. 그런 경우에는 B를 먼저 구한 다음에 역으로 A를 가시면 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A가 1등이냐고 묻고 B가 1등이냐고 물었어요. 가장 큰 거는 유일합니다. 유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A가 1이면은 B가 1인데 A가 찾기 힘들다? 그럼 B가 1인 걸 먼저 찾으세요. B가 1인 걸 찾고 이게 1등인지 보는 거예요. 근데 1등이면은 맞는 선지가 되고요. 근데 얘가 만약에 2등이다? 그러면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1등인 애는 다른 거에 1등이 아닐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시면은 좀 더 보기 편할 겁니다. 자, 그럼 4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징수액 차이인데 국세랑 지방세 징수액이에요. 근데 숫자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조금 계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 감면율을 먼저 본다는 거죠. 근데 감면율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직관적으로 보여요. 여기 좀 높다? 18.8. 근데 여기도 좀 높다? 15.6. 그러면은 여기가 제일 차이가 크겠네. 왜냐면 딱 그 벌어진 양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2013년이죠. 그럼 2013년에 1등인 거예요. 그랬을 때 2013년에 1등인지 확인을 하러 가는 겁니다. 13년 가볼까요? 190이랑 50이죠. 숫자도 쉽네. 그럼 여기는 140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가보면은 여기는 거진 150 차이 나는데 해가지고 1등이 아니네라고 해서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뭐 2등이라 쳐도 그럼 1등이 또 다른 것에 존재할 것이고 그 1등은 얘 때문에 1등이 못 될 거죠. 그런 논리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 16년도 국세 감면액과 지방세 감면액의 차이는 매년 증가하냐?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33에 15니까 18, 여기는 20, 여기는 22 해가지고 간단한 숫자이기 때문에 굳이 계산을 피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34, 14, 33, 11 있잖아요. 여기 커지고 여기 작아졌으니까 이 차이는 더 벌어졌겠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작아지고 더 작아져가지고 차이는 역시 벌어졌겠네 하면은 굳이 이런 숫자를 안 구하셔도 맞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번 가볼게요. 자, 시험 점수에 관한 자료고요. A, B, C에 바르게 나타낸 것 묻고 있습니다. 표는 볼 거 없죠. 그 다음 조건을 잘 봐야 되는데 자연수다. 그 다음에 A, E, F만 시험 점수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A, E, F니까 A 9점. 그럼 보기 봐가지고 1번, 2번은 무조건 안 되네. 자, 여기서 1번, 2번 찍으신 분들은 벌 받습니다. 최소 찍더라도 3, 4, 5번 중에 하나. 산술평균은 8.5점이고 최대값 10점. 자, D의 시험 점수는 C보다 4점 높다고 했어요. C 플러스 4다. 요 정도. 이렇게 되면은 또 이 조건까지 세 개를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막 방정식 세워서 뚝딱뚝딱 해서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방정식 풀이가 아니에요. 왜냐면 방정식 풀이는 중학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방정식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논리적인 오류 없이 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자신의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인데 객관식을 풀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뭐다? 선지를 이용해라. 선지 이용하는 방법은 뭐다? 안 되는 거 속어. 이런 식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A, B, C 적혀 있죠. D, F 적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EF는 뭐다? 9점씩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1, 2번 적을 필요 없죠. 왜냐면 이미 안 된다는 거 파악했으니까. 그럼 D는 C보다 4점 높으니까 적으시면 돼요. 10, 9, 10 요렇게요. 그리고 이 중에서 조건에 안 되는 거 되는 걸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게 조건 중요한데 A, EF만 점수가 같다고 했죠. A, EF만 같다 했는데 D가 튀어나오네요. 4번 탈락. A, EF 같은데 10, 10 같은 점수가 있네요. 탈락. 그럼 답은 3번. 계산 안 했죠. 하지만 계산 안 하고도 답이 3번이라는 거 무리 없이 도출을 해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건이 가능한 애가 2개 있다, 3개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나머지 조건. 산출평균은 8.5점이다. 이런 거에 쓰면 되겠죠. 이거 산술평균은 가평균 잡고 빠르게 하는 연습 한번 스스로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발표했는데 식량 가격지수와 물 품목별 가격지수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양이 꽤나 많죠. 양이 꽤나 많지만은 쓰이는 자료는 30% 정도. 선별하는 능력을 길러라. 요거를 좀 물어보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자, 식량 가격지수부터 볼게요. 지수라서 단위가 없습니다. 자, 3월부터 3월까지 1년 동안 쭉 감소하는 느낌인데 여기는 똑같다. 이 정도만 캐치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가격지수고 육랑곡유설. 자, 역시 시기는 똑같죠. 자, 기준년도 2002년. 2002년 조금 생뚱맞은데 일단 100이라고 하네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보고 표를 세세하게 분석할 필요 없이 바로 선지로 가겠습니다. 자, 3월의 식량 가격지수는 2014년 3월에 비해 15% 이상 하락했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213.8이고 173.8입니다. 근데 되게 감사하게도 숫자가 쉽죠. 3.8, 3.8. 그럼 얼마? 마이너스 40이 감소했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214라고 칠까요? 얘의 15%는 얼마다? 214에 또 절반에 줄 100 치니까 32.1이다. 라고 했는데 40이 더 크죠. 그렇다는 것은 15% 이상 감소했네.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볼 필요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냥 더 이상 하락했다라는 게 맞다는 사실만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4년 4월부터 14년 9월까지 매월 하락했냐라고 물었어요. 식량 가격 지수가요. 역시나 여기죠. 먼저 이렇게 쭉 긋고 시작하는 거예요. 4월, 그 다음에 9월이죠. 9월. 쭉 하락했네. 얘 때문에 함정 보기를 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는 충분히 쉽게 넘어가실 수 있겠죠. 하락한 거 맞습니다. 자, 14년 3월에 비해 15년 3월 가격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품목은 낙농품이냐고 물었어요. 자, 기준 낙농품 잡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 낙농품은 68에서 84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폭이면은 값을 찾으셔야 돼요. 율 아닙니다. 율 아니고 값이고요. 이것도 숫자가 괜찮죠. 왜냐면 한 마이너스 80 정도, 80 이상 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류 10도 안 까졌고요. 곡물 40, 유지류도 뭐 한 50 조금 넘게, 설탕 조금 많아 보이지만은 한 70 정도밖에 안 까졌네. 그러면은 80 넘게 까진 낙농품이 제일 하락한 거 맞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류 가격 지수는 14년 8월까지 매월 상승하다가 그 이후에는 매월 하락했다. 이거 눈으로 보시면 되죠. 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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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8월 여기까지 왔고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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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 맞네. 그럼 답은 일단 5번이 되겠고요. 5번 한번 볼게요. 2002년 가격지수. 자, 각 주에 있는 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쓰이긴 쓰였네요. 2015년 가격지수 상승률이 가장 낮은 품목. 상승률이 가장 낮은 거 육류 기준 간다. 근데 가격지수 100이랬죠. 그러면은 이것도 쉽게 준 게 뒤에 일자 빼고 보시면 돼요. 자, 77% 상승했어요. 84% 했고요. 근데 여기 69%가 있네요. 77%보다 낮죠. 그래서 육류가 아니고 일단 곡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육류는 아니다. 곡물인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육류는 아니다. 근데 또 보면은 유지류가 1등이래. 요까지 확인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연습이니까 쭉 보고 넘어갑시다. 오늘의 마지막 1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기네요. 자, 폐업 신고한 자영업자 기간 조사했고요. 창업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기간별 생존 비율 비교한 거래요.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생존 비율이고요. 세로축은 생존 비율, 가로축은 50개월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자, 이수한 게 높고요. 미수한 게 낮죠. 창업교육을 이수한 폐업 자영업자의 기간별 생존 비율은 이수한 폐업 자영업자의 생존 기간이 해당 기간 이상인 자영업자의 비율이고 생존은 창업부터 폐업.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생존 더하기 폐업은 100%다.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즉 대충 해석하면은 여기는 전원 생존이고요. 여기는 한 30%만 생존했다. 그 말인즉슨 70%는 폐업했다. 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너무 쉬워가지고 각주에서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시기다. 라고 이제 인사혁신처에서도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1번 가볼게요. 자, 창업국 이수한 폐업 자영업자 수가 미수한 폐업 자영업자 수보다 더 많냐고 했어요. 수.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은 비율은 알아요. 근데 수는 몰라요. 비율을 안다고 수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읽자마자 틀렸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이수가 더 그래프상 높네? 동그라미 치면은 바로 틀리게 됩니다. 자, 우리 점수는 소중하니까. 2번. 평균 생존 기간은 이수한 평균 생존 기간보다 더 기냐고 물었어요. 미수한 게 더 길게 생존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 생존 기간을 구하려면은 어찌됐든 이것도 구간별로 가중 평균을 해야 되는데 또 쉽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자, 생존 비율, 생존 기간 있습니다. 근데 이 1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요만큼의 기간 동안 생존했죠. 그러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해서 요만큼 색칠할 수 있습니다. 요만큼의 사람들은 이만큼 생존을 했고요. 그러면은 요만큼도 색칠이죠. 이만큼은 요만큼 생존했기 때문에 이렇고요. 즉, 이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이 총 생존 기간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나누는 모수는 비율이 되죠. 비율은 100%로 똑같습니다. 즉, 면적이 넓은 애들이 평균 생존 기간이 더 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수한 게 더 길다라고 해가지고 2번 틀렸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랑 미수랑 생존 비율의 차이는 20개월이 가장 크냐고 물었어요. 20개월 찾아갈까요? 20개월 여기죠. 한 칸 차이 납니다. 근데 옆에 보면 두 칸도 있고요. 여기 보면 두 칸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죠. 이거는 눈으로 풀 수 있는 쉬운 선지다. 감사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32개월. 자, 이수 중에 32개월 50% 이상이냐 물었어요. 32개월 요쯤 되겠죠. 근데 32개월의 생존율은 50%가 안 돼요. 그래서 50% 이상이 아니고 이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자동으로 5번이 될 건데요. 자, 볼게요. 미수 10개월 미만 20% 이상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될까 보면은 10개월이야? 여기 되겠네요. 미수니까요. 생존 기간이 10개월 미만이면 10개월 때 폐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식을 이용해서 생존율이 70 정도니까 폐업은 30 정도 되겠네. 해서 2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번부터 10번까지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조금 시간이 길어진 감이 있네요.
여기까지 보시고 또 문의사항 궁금한 점, 이해 안 되는 점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우 NCS의 근우였습니다.